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정적분의 활용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벌써 우리 수트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우리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넓이라고 하면 넓이가 음수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다? 의심을 해봐야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것은 일단 함수 f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음수 아래쪽에서도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죠. 그럴 때를 생각해서 절대값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수 아랫부분에 내려와 있는 그 그래프를 그대로 대칭을 해서 우리가 양수값으로 만들면 요 아래 넓이나 위의 넓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y는 fx와 x축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x는 a부터 b까지 라고 주어져 있는 그러한 직선이 있으면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중에서 절대값 fx에 대한 그러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지금 봤더니 얘는 함수 fx가요 0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그냥 정적분을 구했을 경우에는 분명 음수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부터 3까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적분을 해볼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아래 끝과 위 끝을 잘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3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 9,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0이라서 사라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넓이 3분의 4라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위로 볼록인 이러한 이차함수 있습니다. 얘는요 원점에서 만나고요 마이너스 4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바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그냥 0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여기가 64죠? 마이너스 64야. 그치? 그러면 플러스 3분의 64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16 플러스 3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32. 그런데 이 친구가 3분의 96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3분의 32예요 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공식을 알려줄 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공식은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알파, 베타. 그런데 이 이차함수와 x축이 이루는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러면 이 넓이는 6분의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개수의 절대값. 이렇게 이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6분의 절대값 지금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1의 제곱. 그러면 3-1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8이 돼서 뭐가 됐나? 3분의 4. 바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그쵸? 또 여기에서도 지금 6분의 절대값 하면 1 그리고 4랑 0이죠. 마이너스 4랑 0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4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6분의 4, 4, 16
6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2, 3 해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꼭 한쪽에 체크를 해두신 다음에 직접 적분하는 방법도 정석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공식으로 기억해 놓으면 조금 더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어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두 곡선 사이 또는 두 직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더 위에 있는 함수부터 더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에 있는 넓이는 결국에는 더 위에 있는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fx의 넓이는 요만큼이잖아. 요 빨간색 부분이야. 그런데 gx의 넓이는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요 부분, 이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면 fx에 대한 적분값에서, 정적분값에서 gx에 대한 정적분값을 빼면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s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위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더 아래에 있는 함수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 fx,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친구 있고요. gx는 이렇게 위로 볼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교점이라고 했지? 그럼 같을 때의 점. x제곱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서로 같아질 때의 점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2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x-1과 x-3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는 1이고 베타는 3이다. 왜? 알파가 지금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이야. 자, 알파, 베타 사이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보래요. 자, gx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습니다. 자, 이 둘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이 말은 1부터 3까지 gx가 더 위에 있지요. 그래서 gx 마이너스 fx를 해서 적분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부터 3까지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에서 fx를 빼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적분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나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9, 4, 3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분의 8이라고 하는 우리가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으로부터 접선, 이 점 위에 있는 접선이 있습니다. 자, 이 접선으로부터 근 이렇게 생겼을 때 만나는 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접선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도 보았지만 우리는 그 곡선과 접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적분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식, 더 아래에 있는 식 이렇게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우리 아까 2차 함수에 대한 적분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식이 있었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접선과 또 3차 함수가 이루는 그러한 접선에 대한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접선. 어디에서? 3차 함수.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3차 함수, 보통 3차 함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만나요. 접선에서 딱 만나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다른 점, 알파 말고 접하는 다른 점, 접하는 거 말고 다른 점을 베타라고 둡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 이래. 곡선과 이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A,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4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야. 베타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알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해도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지금 절대값 하고 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 1,4에서 접하는 직선을 이 곡선에 그으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대답해 주세요. 이랬어요. 자, 1,4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3이 만나는 점 중에서 점 1,4가 아닌 점 a, b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우선은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봐야겠네요. 자,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 필요합니다. f'1은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 따라서 3 이렇게 돼요. 지나는 점, 접점.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주어졌냐면 바로 1,4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뭐가 되냐면 y는 3, x-1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따라서 3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여기에서 지금 접점 말고 다른 한 점을 더 구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과 누구랑 3x 플러스 1이 같아질 때의 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x좌표부터 구하고 y좌표까지 완전히 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x, 여기 지우개를 활용을 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지금 3차인데다가 우리가 어디서 접하냐면 1에서 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1, 0, 마이너스 3, 2. 1이라고 하는 친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바로 가볼게요.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한 번 더 가도 되지? 2,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접하고 접하지 않은 다른 한 점의 좌표가 바로 2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어디가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접선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y좌표도 나와요. 알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면 x세제곱 플러스 3에다가 대입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a와 b를 각각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x세제곱 플러스 3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1,4에서 접선 1,4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한 점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요. 여기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봤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냐면 바로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사이에서만 넓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더 위에 있는 함수는 지금 x세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냐면 바로 접선 3x 플러스 1 이렇게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에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 플러스 2x 아래 끝과 위 끝에 잘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약분해주면 지금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가 4분의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8 하면 여기가 4분의 3이 나옵니다. 여기가 4분의 3. 마이너스 1이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4, 6에 24, 따라서 27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4분의 27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 하나 배웠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준 공식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접점에 대한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1입니다. 즉 알파가 마이너스 2고요. 베타가 1이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12분의 라고 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자. 12분의 x세제곱의 개수 1이죠? 1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즉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3에 지금 4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3, 4, 12 4분의 그 다음에 여기 3에 4제곱 그래서 27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공식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빠르지. 두 접점의 x좌표만 알더라도 우리가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적분을 해야 합니다. 됐나요? 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 지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래. 그러면 A부터 C까지는 양수값으로 정적분값이 나오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로 나올 건데 그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요. 약간 기함수처럼 보이죠? 기함수.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Y축을 그려주면 서로 기함수 관계일 때는 우리가 적분했을 때 0 되는 사실 알잖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끝, 시작점,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됩니다. 아, 넓이가 같고 부가 서로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상쇄된다. 즉, 정적분 값이 0이다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곡선 Y는 x-2, x-6, x-2의 2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죠. 3차 함수 그래프면 지금 오른쪽 위에서 시작을 해요. 얘가 지금 세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2, 하나는 6, 그 다음에 하나는 2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같대요. 넓이가 같다라는 건 이 친구랑 지금 이 친구의 넓이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바로 6을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럼 6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서로 대칭 관계를 이루죠. 자, 2하고 6하고 몇 개 차이나? 4칸 차이 나죠. 4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6하고 2a도 4칸 차이 나. 그러면 6에다가 4를 더해주면 10이 되죠.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a가 3보다 큰 값인 것도 확인이 되네요. 됐나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개념 한번 봐야겠지요.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요, y는 x제곱, 특히나 x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 제한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x제곱과 y는 x로 둘러싸이는 넓이만 잘 구하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대칭되잖아. 대칭되면 뭐야? 곱하기 2, 똑같은 넓이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두 함수 그래프 중에서 y는 x가 대칭임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y는 x와 y는 fx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2배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좌표 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도형을 옮겨보면 훨씬 쉽게 직사각형 넓이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 넓이와 여기 B 넓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지금 GX랑 FX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GX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와 그 다음에 FX와 Y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가 같음을 이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나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금 가로의 길이가 B고요. 세로의 길이가 A인 전체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아래 부분의 넓이만 빼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X축 0부터 B까지의 이 아래 부분 넓이 구하는 정적분은 여태까지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아래 부분의 정적분을 뺀 값이 결국엔 B가 되고 그 B는 A랑 원래 똑같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fx, x제곱 플러스 2의 역함수 gx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2를 지나고요.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친구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역함수 gx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럼 여기랑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랑 서로 역함수 관계를 이룹니다. 얘가 fx고요. 얘가 gx예요. 이렇게.
그럼 fx는 0부터 2까지에 대하여 지금 적분을 해달래요. 요 아래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gx는 2부터 6까지래. 2부터 6까지. 요 부분의 넓이. 이렇게. 자,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지금 함수값이 뭐가 되냐면 6입니다.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요 부분이랑 어디랑 같은 거야? 사실 여기랑 같은 거야. 자, 이 둘을 더해달라고 하면 얘를 뚝 떼서 선생님이 여기로 옮겨버리면 무슨 모양이 나오느냐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6인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 바로 12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뭐 거리, 속도 이런 거에 구하세요 이러는데 자, 문제에서요. 미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주어지고 속도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거꾸로 물어봐요. 속도 함수를 주어지고 위치를 추측하거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적분 과정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야.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라고 하면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속도에 대한 양, 정적분 값이 뭐 양의 방향으로 갔는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는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앞으로 한 칸, 두 칸을 갔어. 앞으로 한 칸, 두 칸을 갔어. 그리고 뒤로 세 칸을 갔어. 그러면 앞으로 두 칸, 뒤로 세 칸 했을 때 최종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선생님의 위치는 뒤로 한 칸이지. 그치? 그럼 원점으로부터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의 위치는 뒤로 한 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뒤로 한 칸, 마이너스 1, 앞으로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의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래. 거리는 총 양을 의미하는 거야. 앞으로 두 칸 간 것도 내가 갔잖아. 두 칸, 뒤로 세 칸 간 것도 간 거야. 그럼 총 몇 칸 움직인 거야? 5칸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내가 움직인 총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되고요. 위치는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서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왔다 갔다 했든 그런 양은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값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정적분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부터 B까지의 변화한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그냥 정적분 값이고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앞으로 2칸, 뒤로 3칸, 총 5칸이에요. 말해주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거리의 총합. 알겠죠? 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 V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지금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알려줬으니까 아, T가 0일 때 그때 위치는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T는 0에서의 위치가 X는 0이므로 왜냐면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때 우리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를 가지고 위치 함수를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시작점, 원점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얘기하니까 원점으로부터 지금 0부터 T까지, 왜냐면 T초만큼 움직였을 때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얘를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지금 3분의 1의 S세제곱 그리고 2분의 3의 S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S의 세제곱 그리고 2분의 3 S의 제곱 0부터 T까지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0 대입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는 1부터 4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만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자,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1부터 4까지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지금 S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죠? 그냥 마이너스 T에 대해서 해도 되고 S에 대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변수 이렇게 그대로 T제곱 플러스 3T에 대한 D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T의 제곱 아래 끝과 윗 끝이 1부터 4까지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4, 16, 64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4 대입하면 16이잖아요. 그래서 8, 3, 24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64랑 플러스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63 그리고 플러스 24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얘랑 얘랑 먼저 계산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마이너스 21이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3만큼 지금 변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T는 1부터 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랬는데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라고 하면 이러한 2차 함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0이랑 3에서 만나요. 그렇다면 T는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지금 3에서 우리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를 그대로 적분하고요. 근데 3부터 4는 아래 음수 부분을 꺾어 올린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지금 3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t의 제곱 얘를 1부터 3까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t의 제곱 이라고 해서 3부터 4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래 끝, 위 끝 대입해서 계산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3 대입하면요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9 플러스 여기는 2분의 27 빼주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1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아래 끝, 위 끝 대입해서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얘도 뒤에도 그대로 써볼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정리하려고 밑에 있는 식을 좀 지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이 2분의 3까지 나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이 다음 문제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었냐면 앞에 있는 아래 끝, 위 끝 대입했었고요. 뒤에 있는 친구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4 대입하면 지금 3분의 64 마이너스 여기다 4 대입하면 16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4죠. 여기에서 지금 아래 끝을 대입한 거에서 위 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 대입한 거 빼줘야죠. 자, 그럼 3 대입하면 지금 9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천천히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여기는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분의 6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24니까 마이너스 42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27에서 지금 2분의 27 두 개 있어요. 그러면 2분의 54에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51입니다. 2분의 51 이렇게 3분의 64랑 지금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65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84거든요.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지금 3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3과 3분의 65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분의로 통분이 되고 얘는 3 곱하면 마이너스 99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13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6분의 130에서 99 빼니까 39예요. 31이죠. 3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 P까지 움직인 총 거리 T는 1부터 4까지 거리가 6분의 31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함수가 VT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좌표가 원점이 아니라 2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T는 0일 때 위치가 2로부터 출발하니까 우리 마지막 위치는 2로부터 시작하여 T초만큼 움직였을 때 그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 주셔야 마지막 P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S제곱 플러스 2S 그런 것을 얘를 0부터 T까지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 0 대입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로부터 출발하여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2T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1부터 4까지 VT가 마이너스 T 플러스 2죠? 이거에 대해서 적분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 아래 끝과 위 끝이 1부터 4까지예요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 대입하면요 지금 마이너스 4, 4, 16의 절반 마이너스 8 플러스 8에서 빼주세요.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계산해봤자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이거든요.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T는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랬는데요. 자, 3번 선생님 여기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VT 함수를 그려봤을 때 지금 VT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T는 2일 때 0,2 이렇게 VT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1부터 4까지 적분하고 싶대요. 그러면 1부터 여기 4까지 1, 2, 3, 4까지 요만큼을 적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 부분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은 총 절대적으로 3칸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2칸 하면 5칸 움직였어요 하고 하는 그 양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부터 4까지 VT의 절대값에 대해서 적분해주세요 이런 의미니까 그러면 1부터 2는 그냥 VT를 적분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VT를 적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T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2 dt 그리고 여기서는 2부터 4까지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T 마이너스 2에 대한 적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제곱 플러스 2T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2부터 4까지 이대로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지금 2 마이너스 2 플러스 4에서 빼줄 거예요. 누구를? 1 대입한 걸.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고요. 2에서 2 빼니까 얘랑 얘 사라져요. 그래서 앞에 남는 친구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아래끝 위끝 대입해 볼게요. 4 대입하면 2분의 16이니까 8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2 대입했을 때 2분의 4 2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2 그리고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죠.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서 뒤에는 플러스 2예요 라고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랑 2분의 4 더해주니까 2분의 5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금 총 움직인 거리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5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우리 스텝 1, 2에 해당하는 개념 그리고 필수 유형들 한번 적용해 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텝 3 문제로 조금 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